싫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전혀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는데도 그렇게까지 싫은 건 아니잖아라는 반응이 돌아오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는데도 그냥 한 번만 도와줘라며 밀어붙이는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거절했고 싫다고도 말했는데 상대는 그걸 밀어도 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내 말 속에 나를 약하게 만드는 습관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붙이는 한마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투, 말보다 먼저 사과하는 습관, 이런 말버릇이 쌓이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절이 안 먹히는 이유와 자꾸 손해를 부르는 말 습관 3가지, 그리고 그걸 단단하게 바꾸는 말투 연습을 하나씩 함께 해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예의 있게 거절했는데도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거절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내 의사를 아예 존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싫다고 말했는데도 아니야, 넌 결국 해줄 거잖아. 그렇게까지 거절할 일은 아니잖아. 하면서 내 말 자체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기 목적이 우선입니다. 내 입장이 어떻든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느냐만 본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아무리 정중하게 말해도 애초에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례하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말투가 문제라기보단 그 사람이 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자체보다는 분위기나 뉘앙스에 더 반응합니다. 예의 있게 말했으니까 완전한 거절은 아니겠지. 말은 싫다고 했지만 어조가 부드러웠잖아. 미안하다고 한 거 보니까 마음은 있는 거네. 이렇게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특히 말끝을 흐리거나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하면 오히려 아직 여지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은 분명히 거절이었는데 상대는 내 태도 속에서 허락의 틈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 자신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말버릇에 익숙해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죄송한데요. 그냥요, 별건 아닌데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말의 무게를 내가 먼저 줄이는 말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미리 사과하고 내 감정을 말하면서도 그걸 깎아내리는 표현들. 이런 말 습관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내 말에 확신을 갖지 않게 됩니다. 말은 거절인데 느낌은 양보로 들리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말버릇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상대는 내 뜻을 절반만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기 어렵다면 내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 내가 나를 흐릿하게 말하는 습관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자꾸 나를 약하게 만드는 말버릇 3가지, 그리고 그걸 바꾸는 새로운 언어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송한데요로 시작하는 말. 필요 없는 사과가 말을 약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것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부탁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그 자체로 무례한 행동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는 습관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곤 합니다.
왜일까요? 어릴 적부터 부탁할 땐 미안하다고 해라,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와의 마찰이 생길까봐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복되면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에 더 민감합니다. 표정, 어조, 말의 시작이 주는 인상을 먼저 받아들이죠. 죄송한데요로 말을 시작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표현은 나를 더 조심스럽고 더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마치 허락을 해주는 사람, 판단을 내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이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표현이 반복되면 말하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상대는 점점 당연하게 권한을 갖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언어적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힘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일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듯 말하면 상대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반면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면 이 사람은 입장이 분명하네라고 느끼죠. 심리학자 수잔 핑커도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 담긴 말투는 상대의 반응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 신뢰받고 더 존중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의라고 믿고 반복하는 사과 표현이 상대에게는 허용의 사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의는 존중이고 사과는 책임입니다. 예의는 필요하지만 사과는 정말 잘못했을 때만 써야 그 무게가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많이들 이렇게 말하죠. 죄송한데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 표현은 조심스럽고 겸손해 보이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에게 허락과 판단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말해도 괜찮을지 결정해 주세요라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셈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위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지키되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분명한 중심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정중하게 알리는 방식이죠. 그 결과 상대는 이 사람, 준비된 말과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말 자체에 신뢰가 생기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다르게 보이게 되죠. 두 표현 모두 공손하지만 관계의 위치와 말의 무게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허락을 구하는 입장, 상대는 판단하는 입장.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의사를 전달하는 입장, 상대는 반응하는 입장.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말을 하는 사람의 존재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전히 정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보다는 실례지만 이라는 말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의견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실례지만은 상대의 공간이나 상황을 배려하는 표현이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전제를 깔지는 않습니다. 즉, 예의는 지키되 말의 중심은 지킬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투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성격과 위치를 읽어냅니다. 자꾸 내가 작은 사람이 되는 이유, 정중히 말했는데도 무시당하는 이유는 어쩌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시작점에서부터 내려앉은 말버릇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냥요 대충요.
스스로 말을 가볍게 만드는 습관.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냥요, 별건 아닌데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처음엔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투에는 자기 말에 대한 확신 없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버릇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상대가 내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흘려들을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두면 혹시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느낌이 듣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요, 대충요 같은 말로 시작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아,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구나.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말의 무게를 내가 먼저 줄여버리는 셈입니다. 말이라는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처럼 들리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태도와 어조가 달라지면 상대의 귀 기울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겠다는 준비가 생기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주장의 언어적 신호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의 확신과 진지함이 담겨 있는지, 그걸 듣는 사람이 말투를 통해 먼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말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말투를 쓰면 상대도 굳이 집중하거나 존중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요, 대충요라는 말은 단지 말의 시작일 뿐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 말투가 익숙해질수록 내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나의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걸 권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한 엄마가 성인이 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엄마가 괜한 말을 꺼낸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네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대충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다니면 좋겠다고. 엄마 입장에선 진심입니다. 딸이 걱정돼서 말을 꺼낸 거고 마음 한켠에선 혹시 잔소리가 될까봐 말끝을 흐린 거죠. 그런데 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나 잘 먹고 다녀.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죠. 엄마는 마음에 걸리지만 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엄마가 말한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괜한 말일 수도 있는데 대충이라도 이런 표현이 앞에 깔리면서 진심의 무게가 흐릿해진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느 정도 진지한 감정에서 나온 건지 그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도 가볍게 반응하게 된 거죠. 같은 상황, 같은 걱정을 담고도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쁠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 이건 꼭 하고 싶은 말이야. 요즘 너무 지쳐 보여서 마음이 쓰여. 제발 밥이라도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내용은 똑같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과 무게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고 이건 내겐 중요한 이야기야라는 태도로 전하면 듣는 사람도 그 무게만큼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냥요, 대충요, 별거 아닌데요 같은 말은 실제로는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내가 스스로 그 가치를 깎아버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호를 정말 빠르게 읽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면 그 마음만큼은 그냥 넘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상대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시작점이 되니까요. 세 번째, 그냥 제가 할게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 투명해진다. 누구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됐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처리하는 게 나아.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내가 그냥 할게.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 흐트러뜨리기 싫어서, 잠깐 감당하면 된다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쌓이면 그 일이 언제부턴가 내 몫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들 당연히 내가 하겠지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자고 말하는 것, 서로 역할을 조율하자고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이 정도쯤은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말 꺼내서 어색해질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그렇게 피한 갈등의 자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단순히 더 많은 일을 떠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 의사, 내 경계, 내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친구가 늘 모임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비용 정산까지 도맡아 합니다. 처음엔 자발적으로 했고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3번, 4번 반복되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제 그 친구의 역할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도 시킨 적 없지만 자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된 자리가 된 거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 기대하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나 자신조차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안 하면 더 복잡하니까,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다 보면 결국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자존감의 침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워나가기도 합니다. 존재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경계는 말로써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딘지를 스스로 알고 그걸 작은 말로라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친한 친구 셋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예약, 숙소 확인, 일정 짜기, 맛집 찾기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누군가 정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며 미뤄지는 분위기였죠. 결국 늘 그런 걸 맡아왔던 성훈 씨가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일정을 만들고 숙소도 예약하고 비행기 시간도 맞춰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냥 내가 정리해봤어. 이런 일정이면 어때? 친구들은 와, 고마워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지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성훈 씨는 겉으론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챙기지? 왜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안 하지? 그런데 정작 성훈 씨는 한 번도 같이 나눠서 준비하자. 나 혼자 하는 게 조금 버겁다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번 내가 정리할게, 그냥 할게라고 해왔기 때문이죠. 만약 성훈 씨가 이번엔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이번 여행은 일정이 좀 많아서
나 혼자 다 정리하는 건 조금 벅찰 것 같아. 숙소는 내가 볼 테니까 교통이랑 맛집은 너희가 맡아줄 수 있을까? 그 말은 결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신호이고 서로를 믿고 기대겠다는 표현입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그렇지,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라며 더 편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어느 순간 내가 원해서 하는 줄 알았어라는 오해로 굳어지고 그 오해는 곧 관계 안에 고정된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 그냥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 편하더라도 그 말 속에 스스로를 줄이는 습관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해야 할 때 하는 사람이 결국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란 누가 더 오래 참고 감당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느냐에 따라 균형이 잡히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했는데도 자꾸 손해보는 이유,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죄송한데요로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판단과 결정의 권한을 먼저 넘기는 말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는 그냥요 대충요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대충이라고 말문을 열면 상대는 그 말이 진지하지 않다고 느끼고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말이 되고 마는 거죠. 셋째는 그냥 제가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책임은 늘 내 쪽으로 쏠리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내 몫을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 일을 떠안기로 동의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은 겉보기엔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말의 무게를 줄이고 상대에게 판단권을 넘기고 책임을 조용히 떠안아버리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로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낮춘 채 말문을 열고 그냥요, 대충요라는 말로 전하고 싶은 진심을 흐릿하게 만들고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내 역할과 부담을 조용히 감당해버리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약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작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말버릇이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흐릿해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가볍게 혹은 당연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의 시작이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돌아본 세 가지 말습관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말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늘 조심스럽게 삼켜버리진 않았나요?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오히려 무시당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혹시 떠오른 경험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당신을 지켜주는 조용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